갓볶은 커피는 원두량을 좀 줄이고 분쇄도를 두껍게 하는 게 좋고요. 볶은 지 한 달 이상 된 커피일수록 분쇄도를 얇게 하고 원두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 정해진 양보다. 그러면서 원하는 수율이 나올 단맛이 이루어질 때까지 커피를 추출해내는 건데,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커피. 안녕하세요, 김서원입니다. 오늘 전자동 머신으로 에스프레소의 추출 원리, 그리고 드론기 전자동 머신에 저희가 원두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커피 추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정해진 양으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맛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찍었던 로스팅 영상은 뭐냐면은 그 생두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까를 갖고 요리를 했다고 하면, 이 요리한 거를 이제 먹는 거잖아요. 먹는 데는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의 함량 있잖아요.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결과물입니다. 드립이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뜨거운 물을 위에서 중력으로 내리듯이 우려 먹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는 어떤 원리냐면은 곱게 간 원두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그거를 지디겨서 쭉 짜는 거예요.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뭔가 이렇게 쭉 짜면 그 안에 있는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응축돼서 나오잖아요. 그 응축된 덩어리를 갖고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발명했냐면 이태리에서 발명했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딴 그 원조 격지의 이름을 계속 따가지고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드론기라는 회사도 이태리 회사고요. 이제 합작회사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라마르조코 아시죠? 그 회사도 인수했어요. 한국 법인은 좀 다르지만 해외에서는 라마르조코까지 인수한 회사고요. 굉장히 큰 회사고, 전 세계 에스프레소 머신 판매로는 세계 1위예요.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면 저가형 머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고가도 있고, 그 다음에 물온도 조절이나 대표님 통해 이야기 듣기로는 호주에서는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한 머신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한 전자동 머신들이 출현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면은 이 옆에 물통이 있어요. 물통은 이제 수동인데 제가 물은 가득 담아놨어요. 저는 이제 사용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 연식이 있어요. 이 물통이 있고요. 그냥 깨끗한 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물이 좋아서. 이 옆에 보면은 이 판이 있어요. 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모듈인데, 이 모듈, 이 원통 보이죠? 제가 좀 씻어놨는데, 이 모듈, 이 원통에 담기는 원두 양에 따라서 커피의 추출 양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내리는 58ml, 이것보다 좀 더 커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고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4에서 16, 4회 정도가 담기고요. 근데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내릴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커피 추출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청결 상태가 깨끗해야 돼. 이 모듈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모듈은 그냥 물로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물 바꿀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은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물이 연결되고요. 첫 번째로 전원 버튼을 틀어서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준비 동작 단계에서 한 번씩 씻어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아마 축축축축 떨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두 바지통이랑 쭉 잡아 당기면 나오는데, 다시 넣고요. 전원을 키면 이제 예열 버튼, 이제 예열이 되는 거고요. 전자동 머신의 특성상, 가정용 머신의 특성상 뭐냐면은 항상 켜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켜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이 전원을 틀어놓고 에스프레소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좀 미리 틀어놔야 이 뜨거운 물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가 청소를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은 미리미리 청소를 해놓거나 이미 대기 상태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예열 상태로 들어가 대기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커피를 내릴 거예요. 첫 번째 커피랑 두 번째 커피랑 양상이 조금 달라요. 양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양상이 좀 다른 건데, 첫 번째 커피를 일단 저는 2 에스프레소를 하는데, 이것도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두는 여기서 코니컬버로 갈려져서 나오고요. 첫 번째 커피 추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뚝뚝 소리 나는 거는 아까 그거 보셨죠? 거기서 압력을 넣고 응축한 소리고, 물이 좀 기다렸다가 추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2 에스프레소여가지고 60ml 정도 세팅되어 있어서 60ml로 추출되고요. 양상을 보셨나요? 보이시나요? 약간 밝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출은 약간 밝아요. 제가 바로 한 잔 더 추출을 해볼게요. 같은 컵에다가 2 에스프레소로 추출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아까 추출이 좀 빨랐잖아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추출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죠, 어떻게 추출되는지. 약간 걸쭉하게
추출되는 게 보이시나요? 물처럼 떨어지지 않고 약간 걸쭉하게 떨어지면서 색깔도 조금 더 진해요.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연했고 하나는 크레마 색깔이 조금 진합니다. 똑같은 추출 방식이었는데 과연 이 차이는 뭘까 고민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전자자동 머신 경우에는 첫 번째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맛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거는 일정한 예열 온도보다, 물 온도보다 온도가 낮거나 혹은 다른 게 예열이 안 돼서, 이게 전자제품이잖아요. 그 이 관 속에 들어있는 이 차가운 관 속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그 관을 뜨겁게 해줘야 돼요. 항상 뜨거워야 그게 커피가 그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나오는데, 그 관이 덜 데펴져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이 머신에서 예상했던 온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잔은 살짝 밍밍하고요. 두 번째 잔부터 우리가 원하는 세팅값의 커피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는 기계의 차이기 때문에, 뭐 좋은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되고, 난 이런 게 싫다 이러면은 미리 예열을 오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설치해 놓고 아침 5시마다 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 두 개의 그 맛 차이가 심하냐?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실 커피 본연의 맛이 있으면은 얘는 100% 다 원하는 맛이 나온다면 얘는 한 8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커피를 고르는 게 더 먼저고, 에스프레소 추출의 양상은 사실 모습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맛적으로 보면 큰 차이 나진 않는다. 에스프레소로 들기엔 얘가 좀 더 걸쭉하겠죠. 기름이 좀 더 많이 나가지고요. 그죠? 이 두 번째 요소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분쇄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분쇄도 조절은 이 뚜껑을 열면, 영상으로는 이제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뚜껑을 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7로 갈수록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1로 갈수록 얇아지는 건데, 이 수가 여기 강제 있어요. 맥스, 민 이게 있는데, 이거는 추출의 시간, 돌아가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양을 조절하는 건데, 무조건 맥스로 해놓는 게 좀 더 유리한 게, 원두양이 많이 담기면 많이 담길수록 커피가 맛있게 추출될 확률이 높고, 원하는 수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원두양이 많다 보니까 농도가 진하겠죠. 그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맥스로 놓고 쓰는 거고요. 분쇄도는 그때그때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가장 얇게 하는 게 추출 수율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갓볶은 커피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갓볶지 않은 커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갓볶지 않은 커피는 분쇄도가 얇을수록 커피 맛이 응축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1로 한번 해놓고 추출의 양상 7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다가 추출되죠. 이거 인퓨징 타임이고요. 아까보다 좀 더 걸쭉하게 추출되는 것 같네요. 그죠? 점점 걸쭉해지네요. 기기가 예열되고 이 부품 자체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조금씩 커피가 좀 더 응축돼서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60ml 똑같이 양이 뽑혔고요. 색깔을 보면 굉장히 진하고요. 일반 카페에서 먹는 에스프레소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농축된 커피 원액의 색깔입니다. 저는 맨날 보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1이 아니라 바로 7로 놓고, 이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추출이 될 만큼 범위의 조절 안에 있어요. 좀 짧고 7로 하니까 아까보다는 추출이 조금 더 빠르죠. 아까보다는 색깔이 옅죠. 좀 옅고 물처럼 떨어지게 됐는데, 물론 이게 맛있고 맛없고의 차이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이제 추출에 대한 이 모습만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추출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커피를 좀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거든요. 가장 맨 처음에 커피를 예열하기 전에 추출했던 모습은 더 물 같았어요. 근데 예열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커피를 원하는 온도에 추출함으로써 크레마의 색깔이나 모습들이 조금씩 진해가는 모습을 봤고요. 분쇄도가 얇았을 때는 가장 걸쭉한 커피를 뽑을 수 있었고, 분쇄도가 가장 두꺼웠을 때는 가장 그 중에서도 물처럼 나오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요. 원두양을 많이 늘린다고 이렇게 양을 늘리고 줄이고 있잖아요. 양을 늘린다고 맛있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물처럼 나온 게 안 좋냐, 맛이 없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추출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커피 원두가 갖고 있는 100%의 성분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100%를 다 추출해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다 이러면은 분쇄도를 가장 얇게 하고 응축된 커피를 뽑는 게 낫고요. 근데 이 커피가 커머셜이어서 등급이 좀 떨어지는 커피여가지고 난 초기 추출, 약간 씻기듯한 커피를 원한다 이러면은 첫 번째 추출이나 분쇄도를 두껍게 해서 먹는 커피가 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 원재료에 따라서 내가 선택 범위를 바꿔가는 거지, 어느 게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할 수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들은 몇 가지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단맛이에요. 커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향기 성분들 중에 이 단향의 성분을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러면은 커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도 가장 수율이 높게 커피를 뽑아내는 게 확률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커피는 이 안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마 성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갓볶은 커피는 원두량을 좀 줄이고 분쇄도를 두껍게 하는 게 좋고요. 볶은 지 한 달 이상 된 커피일수록 분쇄도를 얇게 하고 원두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 정해진 양보다. 그러면서 원하는 수율이 나올 단맛이 이루어질 때까지 커피를 추출해내는 건데,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커피 원두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가스의 커피가 누르는 이 압력의 힘, 이 압력의 힘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의 최적 옵티멀 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장 예민할 뿐만 아니라 온도, 뭐 기후, 뭐 그다음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한 잔만 먹고 이 기계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정용 머신이나 상업용 머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을 수 있느냐의 차이지, 어떤 특정 기계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AS 서비스라든지 뭐 사후 서비스,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드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급 차이가 있지만 그냥 커피만 딱 놓고 보면은 거기서 거기일 수 있다. 그냥 내가 잘 활용해서 먹으면 된다. 싼 것도 잘만 활용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커피 내렸기 때문에 한 번씩 향을 맡아보고 시음을 해보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으로 보면은 가장 분쇄도 얇게 하고 진했던 게 향이 제일 좋아요. 마지막도 나쁘진 않고요. 첫 번째부터 약간 물 같고요. 물을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약간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난다라는 거는 특정 온도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처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쓴맛도 안 나요. 사실 쓴맛 싫어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부터 쓴맛이 납니다. 세 번째, 이게 모습은 제일 좋았죠. 이게 가장 써요. 네 번째, 약간 잔미도 느껴지는데 세 번째 가장 쓴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쓴맛보다는 잔미가 느껴지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나만의 취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준비 없이 찍긴 했지만 에스프레소 기계에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상업용 머신을 갖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이 정도면은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가정용 머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실험해 보면서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영상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원을 끄면은 또 청소를 해줍니다. 이게 장점이 다른 게 아니라 자동 청소예요. 자동 청소 기능이 가장 좋은 기능이지 않나, 가정용 머신 중에서.